현재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소득이 줄거나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가끔 주민센터에 각종 지원금 상담을 받으러 방문했지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또는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말하시는 직원이 있어서 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내가 왜 못 받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새로 완화된 긴급복지 제도가 12월까지 한 번 더 연장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자체별로 긴급복지 제도가 연장됐다는 소식을 현재 포털 사이트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하게 정리된 영상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해봤고요. 12월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제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순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완화된 긴급복지 제도는 지금 현재 생계가 곤란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48만원의 생계비나 의료비 50만원, 주거, 전기세,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사실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로 기준이 추가돼서 예전의 기준보다 더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현재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긴급복지 지원은 기본적으로 위기 사유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표처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해서 생계가 힘든 경우부터 그 아래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내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 6번과 7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급휴직,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라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긴급복지 제도라고 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제도는 지원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생계지원금부터 살펴보면 생계지원금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생계비도 조금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47만 4천원을 지원해주고요. 2인 가구는 80만 2천원, 그리고 3인 가구부터 4인 가구는 보시는 금액처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주거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최대 300만원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주거지원은 수급자분들이 받고 계시는 주거급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각 지역에 따라서 64만원에서 24만원의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보시는 사진처럼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등 필요에 따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일 사유로 2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분들도 다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또 지원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생계 곤란이 계속된다면 추가로 최대 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6개월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개월수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재산 기준에는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고 통장에 700만원 있는 분은 원래 기준인 50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됐지만 생활준비금의 명목으로 150%까지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최대 774만원까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함께 완화돼서 대도시의 경우는 3억 5천만원까지 인정해주고요.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까지 재산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득 조건은 완화되지 않았어요. 소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00%로 소득 조건을 확인하는 곳도 있어요. 표를 한번 봐주세요. 먼저 중위소득 75%의 경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137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2인 가구는 231만 6천원, 그리고 3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보시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는데,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긴급복지제도 소득 조건을 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지자체별로 소득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별로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긴급복지제도 신청 방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가끔 이 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했더니 상처만 받고 오는 분들이 많았다는 댓글을 자주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힘든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셔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까다롭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긴급복지 제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과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금 지원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